안녕하세요. 행복 가득의 인생 재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인 투자 기간은 짧았지만 긴 세월 동안 제가 걸어온 재테크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박하고 별 볼 일 없거나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생도 있구나 하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 후반전에 돌아본 재테크 인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테크로 주식 투자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한 시점은 1999년 SK에서 진행했던 에듀오케이 사이트 구축을 위해 프로젝트에 투입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제가 투입된 시점은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라 정신없이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입 후 한두 달이 지나 겨우 한숨 돌릴 시점이 되어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타사 동료들과 인사도 나누며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사 동료들 대부분이 어제는 얼마 벌었냐 하며 아침마다 서로 간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궁금증이 발동하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대부분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1999년 대한민국은 IMF가 종식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기를 맞이했으며 아무 주식이나 매수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일명 묻지마 투자가 성행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수익 내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저 또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부 적금을 깨서 시드 머니를 마련하여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네요. IT에 몸담고 있다 보니 그나마 만만하게 보인 기업이 당시 한창 주목받고 있었던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적금밖에 모르던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재테크였고 투자를 시작한 지 2, 3개월 만에 원금 대비 200%가 넘는 수익이 발생하더군요. 짧은 시간에 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주식시장으로 인해 제 마음은 흥분되었고 그러다 보니 모든 적금을 해약하면서까지 투자금을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약한 적금액을 시드머니로 주식 투자에 올인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재테크의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IMF가 종식되며 자연스레 증시가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주가 상승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주식 투자로 쉽게 수익을 내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직장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2월 말부터 주가가 곤두박질 치며 급락하기 시작했고 퇴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언감생심 꿈도 꾸질 못하고 접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닷컴 버블로 인해 경제와 주식시장 전망이 암울해지다 보니 주가는 계속해서 급락을 거듭하더군요. 주식시장에 입문한 지 1년이 채 안 된 주린이로서 이런 폭락장은 처음 경험하다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순식간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9.11 테러로 미 경제의 상징인 트레이드 센터가 항공기 테러를 받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더군요. 주식시장은 개장 초부터 초토화되며 사이드킥이 발생하였고 세계 증시는 일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정말 악몽과도 같았던 충격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네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그 지옥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당시 모바일 통신사 중 KTF와 한솔이 각각 016과 018 서비스를 진행 중이었는데
KTF가 한솔을 인수할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기 시작하더군요. 전 무릎을 탁 치며 바로 이거다 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모든 주식을 매도한 후 전액 KTF에 올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었지만 당시의 판단으로 인해 원금을 회복하며 기사 회생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으니까요.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제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랄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더니 틀린 말 하나도 없네요. 옛말에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주식 격언이 있듯 제가 운 좋게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호되게 당하다 보니 소극적인 투자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고 공격적인 투자보단 주로 관망하게 되더군요. 주변 선후배나 지인분들 대부분은 10분의 1토막은 기본이었고 심할 경우 20분의 1토막으로 모두들 고전하던 시기였는데 저만 원금을 회복하다 보니 미안한 마음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식을 정리하고 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001년에는 주식시장이 다시 대세 상승기를 맞이하더군요. 상승 탄력을 받은 주가는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망할 듯이 급락하던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불기둥을 내뿜며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주식시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누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일순간 주식시장에 다시 컴백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접고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말자며 다짐에 다짐을 두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난 후 5년간 아무 생각 없이 직장생활에 매진하다가 2006년 펀드 시장이 새롭게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에 펀드 투자에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수익률이 무려 200%나 발생하더군요. 다시 주식시장에 진입해 볼까 하고 잠시나마 생각해 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접고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하자며 잘못된 제 생각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주변 지인들께서는 제가 펀드로 수익 내는 것을 보고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장기간 하락하며 손실을 보는 쓰라린 경험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떤 투자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는 우연찮게 대학 선배를 만나며 재테크에 대한 제 생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세 채나 보유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산 증식을 위해 노력하는 선배를 보며 저 또한 무언가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타일이 속전속결이라 결국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과 부동산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받아 매매가 3억 4천 되는 아파트를 매입하며 내 집 마련이란 꿈을 달성했습니다. 아파트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배가 직접 동행하며 일일이 체크해 주어서 순조롭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주변 지인들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니 몇 년 기다렸다가 매수하라는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전 개의치 않고 그냥 제 의지대로 단행했습니다. 이후 2, 3년간 아파트 가격은 침체기를 겪었지만 결국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더군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당시 매수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부동산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10년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최소 헐이라는 생각에 매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무려 2.5배나 상승했더군요. 물론 제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을 당시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10년 만에 무려 2배나 자산 증가가 일어난 셈이네요. 재테크는 일단 내 집 마련부터라는 생각에 먼저 기반부터 다져놓으니 마음은 한없이 든든해졌습니다. 2018년은 제게 있어서 남다른 한 해였습니다.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26평대였습니다. 맞은편에는 제가 다음 목표로 매수하고자 하는 35평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 또는 외출 시에 늘 그 아파트를 바라보며 언젠간 반드시 저 아파트로 이사가고 말 테다 하며 각오를 다지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늘 생각만 하고 의지만 불태운다 해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과연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딸아이에게 넓은 방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뭔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랜 장고 끝에 결국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2018년도 당시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연초부터 3분기까지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그리 녹록지 않다 보니 소액으로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하며 다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수익을 정산해 보니 그나마 수익이 조금은 발생했고 나름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컴백해서 그런지 낯설고 어색했지만 욕심을 버리고 투자했던 것이 어느 정도 주요했던 것 같네요. 2019년은 초반부터 주가 상승으로 인해 분위기는 좋았지만 3분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 정책을 펼치며 한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더군요. 늘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전 이때다 싶어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로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가 정말 무섭다 싶을 정도로 폭락을 거듭하더군요. 연말에 결국 주가 상승에 힘입어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긴 했지만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에 진짜 위기가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끝까지 무한 신뢰로 기다리며 버텨주었던 게 결국 수익으로 보상을 받았네요.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부터 슬슬 대출금을 늘려가며 시드머니를 증액시켰고 딸아이 재테크도 시작하기 위해 딸아이 적금을 해약하며 차곡차곡 시드머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플랫폼이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예상에 4분기부터 카카오와 네이버를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으며 2, 3년간 투자하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2년 후 두 종목이 효자노릇을 해주더군요. 2020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됩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아이에게 좀 더 큰 방을 만들어주고 싶은 아빠의 간절한 마음이 통해서일까 기존 26평대 아파트에서 35평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만 늘어난 대출금으로 인해 매월 상환해야 할 금액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더군요. 연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공포이자 위기라 생각했겠지만 제겐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되어 여기저기 대출을 끌어모아
큰 규모의 시드머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증시가 단기간 35에서 40% 가까운 폭락장이 발생하더군요. 전 기회다 싶어 마이너스 35% 하락률을 보인 시점인 3월 중순을 시작으로 강력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단기간 큰 폭의 하락장은 반드시 V자 모양의 반등세를 보여주더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더 과감하게 매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늘 겪게 되는 시행착오라 생각되네요. 이번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번엔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보관해둘 자료는 차곡차곡 백업해 두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수익이 발생한 금액으로 삼성전자 우후 종목을 꾸준히 매수 중이며 지금은 제법 수량이 쌓이다 보니 보기만 해도 마음속 힐링이 되더군요.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이 기대되기에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을 열심히 분할 매수했던 기억이 나네요. 연말에 플랫폼과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을 매도하며 제법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은 큰 평수로 이사도 하고 생각지 못한 큰 수익도 얻게 된 나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 자주 등장했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21년에는 미 연준 의장인 파월이 바로 양치기 소년이 된 한 해였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음에도 파월은 느긋함과 여유로움으로 일관하다 결국 된소리를 맞으며 2022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나 단행하는 최악의 해를 맞이하기도 했으니까요. 역대 어느 연준 의장보다도 치욕적이면서도 불명예스러운 실수를 범한 사례였습니다.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우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꼴이나 다름없네요. 2021년에는 횡보 또는 하락 장세라 단기 투자로 수익 내기가 쉽진 않았고 그나마 장기 투자 종목을 매도해가며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 분할 매수했던 메타버스 종목 중 덱스터로 500%의 수익을 내는 황홀감을 맛보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수익금으로 배당 종목 비중을 늘려가는 데 주력했고 특히 고배당주 위주로 수량을 늘리다 보니 배당주 투자로 집중했던 한 해로 기억되네요. 그리고 로봇주의 시대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해가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등 증시에 커다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한 한 해였으니까요. 달러 또한 1,400원대를 오르내리며 킹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로의 서막이 열리며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끊임없이 추락했고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한 해였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단기 투자로 수익 내기가 어려웠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에 좀 더 집중하면서 현금 흐름을 높이는 투자 방식으로 일부 변신을 꾀했습니다. 배당주는 가능하다면 현금 회전이 빠르면서 배당률이 높은 월배당 해외 종목으로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환전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미국 투자용 계좌에서 장기 투자 종목 일부를 매도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가며 힘겹게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막혔던 물길에 물꼬를 틔워준 것 마냥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더군요.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으로 일부는 배당주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투자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중이던 로봇 종목 중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분할 매수 폭을 좀 더 늘려주었고 디지털 헬스케어 종목도 서서히 분할 매수로 대응 중입니다. 이제부터 경기 침체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투자 방식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장단기 투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너무 편협하게 장단기 투자만 고집한다면 하락장에 대응이 안 되는 문제로 인해 결국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좌가 온통 마이너스로 파란불 일색이다 보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멘탈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트레이딩 투자와 큰 수익을 목표로 성장주에도 장기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배당주에도 투자하며 투자의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트레이딩 투자는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 욕심을 접고 작은 수익에 만족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해야만 수익이 난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욕심을 접고 수익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주식 투자는 매수보다 어려운 것이 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더군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장에서는 틈새를 공략하며 작은 수익을 내주는 트레이딩 투자가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장기간 투자로 큰 수익을 내주는 성장주 투자도 종목 선정만 잘해놓고 시간의 마법만 더해준다면 반드시 큰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기나긴 조정이나 하락장에서 현금이 있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현금 없이 모든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 중이라면 지칠 대로 지쳐 결국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실 수 있게 되더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배당주만한 투자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당 투자는 매월,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실탄을 얻을 수 있기에 저렴해진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으로 투자하다 보니 좀 더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지며 주가 하락 시에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배당 투자 세 가지 유형의 투자를 균형감 있게 배분해서 운영하신다면 상호 간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극대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투자 방식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2023년 한 해의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후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목표 설정 없이 무조건 투자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제 올 한 해 목표는 매월 평균 150만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은퇴 전까지 최종 목표는 월 평균 300만 원대의 배당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지만요. 현재까지 매월 평균 120만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2023년 말까지 150만 원의 배당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계획을 세우게 되고 계획을 세우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2023년에는 멋진 목표와 계획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후반전에 돌아본 재테크 인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재테크 인생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